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동양의학에서는요, 어떤 원리로 약물 치료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더운 자는 찬 약으로, 추운 자는 더운 약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약물이 찬 약인지 더운 약인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 자꾸 구역질을 하면서 구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토를 멈추게 하는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겠죠. 이건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명할 겁니다. 구토를 하니까 구토를 멈추는 작용을 하는 약물을 써서 치료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요, 구토를 하는데도 열이 나면서 구토를 하는지 아니면 추우면서 구토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처방하는 약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살짝 감기가 들어서 으시으시 추우면서 이렇게 구토를 하게 되면요, 그때 가장 잘 듣는 약이 생강입니다. 생강을 달아서 먹으면요, 이 웬만한 구토를 다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강은 그 성질이 더운 약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우면서 구토를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아주 몸에 열이 나고 막 위에 조갈증이 나면서 계속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속 안에 열이 가득 차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구토를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생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토를 잡아주는 작용을 하지만 그 생강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더운 약이기 때문에 안에 열을 더욱 덮게 해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증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요, 생강 하나라는 구토를 잡아주는 약물을 쓰면 있어도 환자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요, 만약 환자가 이렇게 심한 열로, 예를 들면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요, 막 계속 구토를 한다, 열이 계속 난다, 이럴 경우에 아주 잘 듣는 약이 또 주교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에서 나온 약인데요, 이 주교라고 하는 약은요, 그 성질이 아주 찬 성질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토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열이 많으면서 구토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 주교라는 성질의 찬 성질의 약을 처방하게 되겠죠. 반대로 추워서 구토를 하는 분에게 이 주교라는 약물을 투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춥고 그 증세는 더욱 악화되겠죠. 이렇게 같은 작용을 하는 약물도요, 그 성질이 차고 더움에 따라서 구별해서 환자의 병의 상태에 맞게 처방을 하는 것이 동양의학입니다.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는요, 환자를 볼 때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기본의 기본이고 중요하고 중요한 8가지가 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한열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의사들은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늘 이 한열의 판단에 실수를 하지 않으라고 무척 애를 쓰게 됩니다.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듣기에는 뭐 열이 있냐 없냐고 뭐 판단이 뭐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실제 임상에서는요,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 명나라 때 유명한 명의가 쓴 책에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을요, 유명한 아주 고관 대작의 집에서요, 그 고관 대작의 어머니가 병에 들었으니까 와서 진찰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옛날에는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요, 얼마나 이 사람의 권세가 대단한지 인근 백린에 유명하다고 이름 깨나 난 모든 의사들은 다 불려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 명의가 잘 살펴보니까요, 그 어머니의 병세가 겉으로 보기엔요, 사지가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운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아주 차가워 보입니다, 겉으로 만져보니까. 그런데 자세히 잘 살펴보니까요, 속에는 아주 열이 가득 심하게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 모인 의사들이요, 다 이교동성으로요, 환자가 이렇게 사지가 차가운 병에 걸렸으니까 아주 더운 약으로 처방을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의는요, 아무도 모르게 슬쩍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써놓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과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부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가요. 그 유명한 가한진열이라는 증세입니다. 즉 가짜로 차가운 것이고 진짜로는 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아주 극심하게 강한 열이 안에 뭉쳐있기 때문에요. 차가운 기운을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 말단이나 이 피부는 차갑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한 열이 뭉쳐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를 겉만 보고 판단해 갖고 차갑다고 해서 더운 약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한열의 판단도요. 천면 만변하는 수도 없이 다양한 질병을 다룬 임상에서는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한열의 판단이 잘못되면 병이 악화되거나 심하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요. 한의사들이 그저 슬쩍 환자들 보면서 뭐 처방이나 하고 그 괜찮아질 것 같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저같이 아주 우둔한 의사는요. 정말 모든 병이 어렵고요. 초긴장의 연속입니다. 한번 잘못하면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인데요. 제가 솔직한적으로는 요즘에 와서 느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제가 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요. 저의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감당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즉 개인적인 견해는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저처럼 능력 이상의 직분을 맡아서 바둥바둥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이상의 직분을 감당하느라 바둥바둥하는 이 어리석고 불쌍한 저를 위해서요. 혹시 조그만 시간이라도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빛 아녀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